안녕하세요. 저는 영맨. 저는 아킬레스입니다. 12월 월간 견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형 부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9월에는 지포스 RTX 30 시리즈, 10월에는 라이젠 5000 시리즈, 11월에는 라데온 6000 시리즈까지 신형 부품이 발표 및 출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쵸. PC 게임도 계속 출시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11월에 아무래도 신형 게임기가 나오면서 게임도 다 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치독스 리전,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 그리고 와우 어둠 땅, 풋볼 매니저,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의 엘리온,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 등 정말 게임이 많이 출시합니다. 진짜 많네요. 왠지 이번 월간 견적 게이밍 PC 테마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PC 4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매님, 첫 번째 견적 소개해주세요. 네, 첫 번째 견적은 정말 저렴하게 게이밍 PC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 중고는 싫은데 일단 새 걸로 게이밍 PC를 정말 최대한 저렴하게 배틀그라운드라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CPU는 인텔의 1100F 10만원도 안 되는데 4코어 8스레드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650 슈퍼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으로 카트라이더나 롤이나 피파 온라인 4는 당연히 돌아가고요. 배틀그라운드도 낮은 옵션으로는 60프레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최고 가성비 그래픽카드는 RX 570 아니었어요? 왜 1650 슈퍼를 넣으셨어요? 라데온 RX 570이 지금 단종 수순이 들어가서 실제로 컴퓨터 판매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거의 검색이 되지 않거나 높은 가격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X 570 다음으로 가성비가 좋은 1650 슈퍼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램은 8기가로 안 부족해요? 16기가 정도는 돼야 하는 게임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정말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SSD도 240기가를 넣었고 8기가를 넣어뒀지만 조금 돈에 여유가 있으시면 SSD도 500기가로 변경, 램도 16기가로 변경 추천드립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 하실 분이시면 램은 최소한 16기가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8기가가 되면 램 부족 때문에 간헐적 프리징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 컴퓨터가 그래요. 그리고 보통 게이밍 PC 하면은 i5나 R5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i3 1100F라서 혹시 요거 충분한가요? 배틀그라운드가 아무래도 6코어를 지원하다 보니까 6코어를 더 권장드리긴 하는데 이 컨셉 자체가 저렴한 PC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4코어를 선택했고요. 당장 1100F 가격이 10만원도 안 하는데 1400F는 가격이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CPU 하나 교체만으로도 8만원, 9만원 더 저렴해지니까 4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견적으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견적은 풀 HD 해상도,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 모니터죠. 그런 모니터를 위해서 만든 견적이고요.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견적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시는 그 조합 1400F에다가 1660 슈퍼가 들어간 조합입니다. 제일 많이 구매도 하시고 실제 컴퓨전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조합입니다. 그 조합에다 메인보드를 방열판도 있고 램 슬롯도 4개가 있고 M2 슬롯도 있어서 NVMe SSD도 설치할 수 있는 메인보드를 사용했고요. SSD NVMe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거랑 다른 거예요? 네, SATA3랑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데요? 우선 SATA 방식 SSD와 NVMe 방식 SSD 당장 모양을 비교하시면 SATA 방식 SSD는 일반 하드디스크랑 크게 모양 차이가 없어요. 2.5인치 하드디스크랑 동일하고요.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검지손가락 정도 크기, 그러니까 길이가 약 8cm 정도예요. 크기가 매우 작죠. 첫 번째 특징으로는 크기가 작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립하실 때 NVMe가 훨씬 조립하기 편하십니다. 선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제일 큰 차이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SATA 3 규격은 최고 속도가 이론상 600MB가 나오고요. 초당 600MB예요. NVMe SSD는 PCI Express 3.0 기준으로 초당 3200MB의 속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ATA SSD보다 NVMe SSD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 NVMe는 선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메인보드 이렇게 꽂으면 끝인가요? 메인보드를 보시면 M2라는 슬롯이 있는 메인보드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어요? 예, 없는 것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있는 제품들만 NVMe SSD를 지원하겠죠. 이거 케이스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앞에가 좀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발열 괜찮을까요? 유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메쉬입니다.
그래요? 메시니까 시원하겠죠. 그러면 뭐 쿨러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모든 PC는 쿨러를 달면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지는데 가성비 때문에 보통 선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가성비 좋은 쿨러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디쿨의 겜맥스 400 XT를 추천드립니다. 기존 디쿨 겜맥스 400 제품이 정말 가성비는 좋았는데 최고 단점이 파란색 LED만 들어오거나 빨간색 LED만 들어오는 게 최고 단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RGB가 들어오니 정말 가성비도 좋고 예쁜 쿨러겠죠. 그리고 케이스도 아침, 앞뒤 둘 다 RGB네요. 깔맞춤이 되니까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영매님, 세 번째 견적은 어떤 컨셉이에요? 네, 10월 중순 이후로 최고의 가성비 견적으로 추앙받는 견적이죠. 라이젠 5 5600X에 엔비디아의 3070을 조합한 견적이고요. 144Hz 게이밍, QHD 게이밍, 제한적으로 4K 게이밍도 정말 문제가 없는 정말 성능이 좋은 PC입니다. 그 5600X가 5000번대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3070이 3000번대에서 가장 인기가 좋잖아요. 네, 두 개 가성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거예요? 일단 CPU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5600X는 6코어 12스레드고요. 결정적으로 인텔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1900K보다 게임 성능 벤치마크에서 더 성능이 좋게 나와요.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죠? 5600X는 30만원대 후반, 1900K는 60만원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되죠. 그러면 게임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거의 절반 가격인 거네요. 게임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은 절반 가격인 거죠. 그러면 일단 정말 가성비가 좋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픽카드 3070은 이전 세대 플래그십, 그러니까 제일 성능이 좋았던 그래픽카드 2080 Ti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80 Ti는 원래 가격이 140에서 160 정도 사이였고, 네. 3070은 지금 70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죠. 절반이네요. 예, 절반인데 성능은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름에 1900K에다가 2080 Ti 조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만드셔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5600X에다가 3070 조합은 15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같은 성능의 PC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추앙받고 있죠. 이거 쿨러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보급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급형으로 발열 제어가 되는 거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5600X에 탑재된 기본 쿨러로는 어때요? 기본 쿨러도 물론 문제없이 작동은 합니다. 문제는 작동은 하게 해드릴게 정도의 작동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MD CPU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자동 오버클럭 기능, PBO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쿨링이 잘 될수록 자동으로 클럭을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쿨링이 잘 될수록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AMD CPU는 무조건 좋은 쿨러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능이 높아지죠. 그런데 5600X는 이름 보시면 라이젠 5니까 발열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만원대, 3만원대 타워형 쿨러를 사용하셔도 충분하시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메모리 CPU가 기본 지원하는 최대 속도 25600 맞춰서 선택하신 것 같은데 21300을 쓴다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도가 줄어드니까 성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AMD는 25600을 뛰어넘어서 속도를 더 높은 걸 꽂았을 때 성능이 확실히 많이 좋아집니다, 인텔보다. 그래서 라이젠은 25600 꽂는 걸 제일 권장드리지만 돈에 여유가 있거나 본인이 오버클럭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무조건 메모리 속도를 높여서 사용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2번 견적이랑 똑같은 5급인데 가격 차이가 2배는 나고 있거든요. 네,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컴퓨터 쪽에서 돈을 2배 투자한다고 성능이 2배 증가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세 번째 PC 같은 경우는 이번 PC에 대비해서 돈을 2배 더 썼는데 성능도 거의 2배 정도 좋아져요.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PC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3번 PC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맨픽이에요. 왜 2번보다 3번을 사는 게 좋아요? 가성비? 2번도 가성비가 좋은데 3번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무조건 2번보다는 예, 3번. 조금 내가 100만 원짜리 PC를 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3번을 구매하시는 게 추후에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마지막 견적으로 넘어갈까요? 마지막 견적은 게이밍 PC 끝판왕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정말 지금 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게임 조합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이상 돈을 투자하게 되면 조금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이 정도를 제가 최고 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세 번째 PC에도 사용한 CPU죠. 라이젠 5 5600X이고요. 라이젠 5이지만 3080 정도 그래픽카드를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적에서 최고 특징은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겠죠. 그래픽카드를 엔비디아의 RTX 3080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래픽카드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4K 게이밍 시대가 열렸고요. 그래서 4K 게이밍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QHD에서 144Hz로 FPS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PC는 200만원 이상 정말 프리미엄 PC, 좋은 PC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PC라 그런지 쿨러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써야 발열이 잡히는 사양인가요? 공랭 3대장 중 하나인 디쿨의 어쌔신3 쿨러를 사용하였습니다. 3대장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2대장에는 뭐가 있죠? 보통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녹투아의 NH-D15 일명 농협 쿨러고요. 그리고 서멀라이트의 그랜드 마초 RT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3090도 있잖아요. 네. 왜 3080 하신 거예요? 3090, 3080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3090이 정말 비쌉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성능은 10% 혹은 15% 정도밖에 성능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이밍 최고 사양 그래픽 카드는 저는 3080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3090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 그러면 이 견적으로 웬만한 게임은 다 풀옵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4K로 풀옵션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PC에서 4K 풀옵션이 안 돌아간다. 그건 게임이 최적화를 못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네, 컴자랄 영매님의 컴퓨터 월간 견적 여기까지였습니다. 12월 한 달간 월간 견적 PC 4종을 컴퓨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2번은 아킬레스 PC, 3번은 영맨 PC로 선정하였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맨 저는 아킬레스였습니다. 뿅!